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살짝 눈이 왔는데 지금은 또 그쳤네요. 예, 완전. 그러니까 눈도 오기 시작하고 본격 겨울입니다. 자,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책 134쪽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35쪽을 볼 차례인데,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 그러니까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뭐 제일 앞에서부터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책 126쪽에 그러니까 지도 행정체계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127쪽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그 행정체계가 있죠. 127쪽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하나로 부르면 그러니까 정부고, 그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17개, 그다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개로 쪼개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건 그러니까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고, 그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인천 등 6개 광역시, 그러니까 다음에 세종 있는데 뭐 세종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충남, 그러니까 경기도 등 8개 도,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부를 때는 시도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요. 특별시 아래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이 있고,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제주도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죠. 그러니까 도 아래 그러니까 시와 군이 있죠. 그러니까 평택시, 그다음에 수원시, 그다음에 가평군이 있습니다. 근데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128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던 땅을 싹 밀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들이붓겠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시댁.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대, 시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이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 결정을 한다까지가 있었죠. 뭐 공법의 행위 주체가 있고, 제2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전체 체계와 행정청 일람.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 법 이름은 줄여서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이 관청 체계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정,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관청 체계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뭐 세종과 제주 빼고 도 아래 그러니까 시와 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평택시에서는, 가평군에서는 앞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게 초점이죠. 그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라고요. 우리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 군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와 군에 대해서, 도시와 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일단 금지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할 수가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030 세종 도시 기본계획, 앞으로 2030년에는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20년짜리 큰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몸매 관리 들어가야죠. 피부 관리 들어가야죠. 아파트 관리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평택시도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수원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을 관리하겠다. 우리 지역 도시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필요한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그러니까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오늘 파악하시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161개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는 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시 딱딱 끊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평택과 안성, 그러니까 가까운 생활권이죠. 그래서 두 군데를 묶어서 뭔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이상을 묶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요? 광역이라고 하고 그 광역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세 번째 칸 거기까지만 보시고 관청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30쪽에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 굵은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목적 이 부분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붙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그러니까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근데 뭐 대한민국 땅바닥을 개발 땅, 보전 땅 두 가지에게는 좀 뻘쭘하니까 굵은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그러니까 전국 모든 토지는 다음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앞 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그 아래 표가 4줄 그러니까 네 줄 중에서 첫째 줄과 둘째 줄 개발 땅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을 관리지역 그러니까 보전 땅을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131쪽에 굵은 3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132쪽에 그러니까 굵은 5번 도시군 우리 지역 우리 시군에서는 도시와 군에서는 네 글자는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도시군은 네 글자 특광시군이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굵은 5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한다. 다음 쪽 와서요. 133쪽에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은 도시스러운 곳이 아니라 배나무밭도 도시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뭐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 관, 농, 자 넷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지역은 도, 관, 농, 자 넷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 4절 도시군 계획의 의의는 뭐 도시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네 글자 특광시군에서는 뭐 다 그거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34쪽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35쪽에 2장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제1절 주요 행정계획 개괄이 돼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그 제1절 표 중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만 보도록 하시죠. 옆으로 5칸 중에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먼저 7번 보시면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인 거죠. 또 다시 쓰면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전국 161개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시, 군에서는 세 글자 뭐라고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관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해서 각각 계획을 세우는 거죠. 평택에서 안성 쳐들어가면 안 되죠. 안성 시민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자기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정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쳐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성 사람들이 평택 쳐들어와도 안 되죠. 평택은 어떻게 하겠다. 각각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 딱딱 끊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둘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표의 세 번째 칸이고, 그러니까 이 표의 이제 두 번째 칸이 그거에 대한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둘 이상을 묶어서 같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둘 이상, 그러니까 2개, 3개, 4개, 5개, 33개 그렇게 묶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둘 이상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 이상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이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그러니까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것만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제 곧 보실 겁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제 그래야 좀 이제 내용들이 편해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잠깐 뒤를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뒤에 164쪽을 보시죠. 164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6장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고, 제1절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 그러니까 첫 번째 큰 표가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적시설이 있는데 그것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었다는 거고, 두 번째 점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표가 3칸으로 돼 있죠. 3칸 중에서 뭐 세 번째 칸은 지금은 초점이 아닙니다. 기반시설, 기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아시는 거죠. 뭐 개똥이 말순이 결혼했는데 기반 좀 잡았대, 뭐 기반 좀 잡혔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느 시에 기반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53가지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다 합치면 53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표에 그러니까 셋째 줄자리죠. 그러니까 1번 교통시설로 도로 있어야 되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운하 등등등. 2번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등등. 3번 유통공급시설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유류저장, 석유요, 그러니까 기름들이요, 송유설비.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 5번 방지시설로 하천, 유수지. 6번 보건위생시설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지금 책의 164쪽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안시설, 옛날 납골당이라고 부르던 곳이에요. 근데 그 시설 이름에 뼈 골자가 직접 들어간다. 그래서 그 기분 안 좋다. 그래서 봉안시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자연장지, 뭐 수목장 하는 경우 자주 들으시죠. 도축장. 7번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죠. 지역 주민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기반시설 53가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먼저 짚었습니다. 용도지역 4가지가 있다는 건 이제 아시고, 그건 이제 아까 도관농자 보셨고, 이제 물론 이제 각각들 다 보셔야 되지만 우선 이제 그 큰 그림들만 짚고 가시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135쪽 오시고, 그러니까 135쪽 와서요. 제2절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 어느 군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시, 어느 군에, 어느 군, 어느 시에는, 그러니까 그 시에는 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는 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어느 시라도 학교는 다 있어야 되죠. 어느 군이라도 도로는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국 어디라도 다 뭐는 다 정해져 있어요. 학교가 있다는 건 뭐가 결정됐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거죠. 전국 어디라도 도시군관리계획은 다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청마다 20년짜리 큰 그림 뭘 세우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다 세우는 게 기본인데,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아이고 이 책 하나 만드는데 12억, 15억이 든다고요. 12억, 15억 들여서 만드는데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야 아이고 이거 하는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효도잔치 하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수립하는 게 원칙,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돼 있다. OX, X라고요. 얘는 언제만 지정하는 거라고요. 필요한 때에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8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땅바닥 이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문서, 그런 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곳,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나라 8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이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놓고 이제 2절 내용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굵은 1번,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공항시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 그러니까 특별시공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필요가 없으면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지정하냐면 동그라미 2번,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동그라미 3번, 한 개의 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부터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초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필요한 때만 지정한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지 않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책자가 없는 그런 곳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이해하시자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을 묶어서 그러니까 광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예외. 그런데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냐고요. 그 둘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역번. 그러니까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러니까 환경을 보전하며, 그다음에 광역시설, 광역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직접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떠올려 보자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A시, 그러니까 지금 이 광역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군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택에서 뭔가 하는데 안성에서 쳐들어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광역이 없이, 광역이라는 이 제도가 없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특감시군마다, 각각의 도시군마다 따로따로 간다. 광역이라는 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광역이라는 제도를 붙여놨냐라고 하는 걸 짚어보자고요.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역, 그러니까 A시가 있습니다. A시가 있고, 그러니까 B시가 있으면 A시에서 자기 계획 세우고 B시에서 자기 계획 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A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는,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 그 아파트 단지를 이쪽에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 나가서 일하고 와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장도 이쪽에 지었다고요. 그래서 A시에서 우리는 사람은 이쪽에서 많이 좀 조용하게 주무시고 일자리는 여기로 한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B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아파트, 우리도 공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파트와 공장을 그러니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시 잘 하고 있죠. B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A시와 B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붙어 있는 곳이었네요. 그러니까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A시 아파트 있고 B시도 아파트 있고 A시에도 공장 있고 그러니까 B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B 그러니까 주거지역 사시는 분들이요, 편히 주무실 수 있겠냐고요? 편히 생활할 수 있겠냐고요? 빨래 널어놓고, 그러니까 창문 좀 열어놓고 있으면은 이 A 공장이 시커먼 검댕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깐내내기, 응애응애. 그래서 이제 그 전매기고요. 바람 좀 살살 쐬려고 하는데 독가스가 다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B씨 주문들 가만히 있겠어요? 자, 니네들 공장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만약 지금 이게 다른 나라로 보면 어디예요? 한국과 중국이겠죠. 중국의 그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연기들, 저 몽고 쪽에서 먼지들이 다 한국으로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들 공장 치워, 처리 옮겨. 그러면 A씨는 그건 니네들 사죠.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계속 A와 B가 싸움만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군으로만 가면 이 싸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죠.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있는 거고요? 광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요. 광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광역 도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앞으로 아니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A, B가 뻔히 A도 먹고 살아야 되고 B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각각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미리 하면 훨씬 더 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할까? 서로 싸움 안 생기게 하려면, 그러면은 공장을 이쪽으로 모아서 이쪽에다 큰 발전소, 변전소, 큰 산업도로도 내고, 그 다음에 주거지는 양쪽 다 저쪽으로 이렇게 주거지를 잡으면 지금 이렇게 매번 싸움 생기는 걸 할 필요가, 싸움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편히 주무시고 일자리에서 서로 다정하게 활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만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 광역을 지정한다는 거죠. 여기는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만, 뭐 동그라미, 니은 역시 똑같은 거죠. 환경을 보전하겠다고요. 그러니까 A도 산토끼 필요하고 B도 도룡뇽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에서도 이쪽 산이 있으니까 이쪽 산에 산토끼들 잘 살기 위해서 여기다는 콘크리트 붙지 말자. B도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도룡뇽도 살아야 되고 두루미도 날아봐야 되니까 이쪽에다 콘크리트 붙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쪽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B 공장 꿍꽝 밤에도 꿍꽝 돌리니까 토끼들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눈도 원래 빨간데 꿍꽝 거리니까 잠도 못 자서 눈이 더 빨개지고요. 귀도 쫑긋 맨날 긴장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쪽도 토끼 필요하고 이쪽도 도룡뇽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를 싹 깎지 말고 공장으로 하기 전에 이쪽에 산 좀 남겨두고 차라리 저 뒤쪽을 공장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쪽에 토끼들, 도룡뇽 서로 사이좋게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원래는 각각 가는데, 디귿번역, 광역시설 역시 마찬가지죠. 둘 이상에 걸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A시에서도 자체 도로망 필요하고 B시에서도 자체 도로망 필요합니다. 근데 A시에서는 도로망을 이렇게 잡겠다고요. 남북을 중심으로 하고 옆으로 큰 갈래 하나를 내겠습니다. B시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남북이 중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큰 도로를 내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겠다고요. 이렇게 해 가겠다고 돼 있는데 각각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와 B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A가 도시군대로만 가면 A는 도로망을 지금 이렇게 낸 거죠. B도 도로망을, B는 어떻게 낸 거고요? 이렇게 도로망을 낸 거였잖아요. 도시군대로 가면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꼭 그 시 경계를 넘어가면 그 징역 들어간다. 아니면 벌금 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차 타고 왔죠. 도로가 이어져 있나요, 지금요?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죠. 차 멈추고 이제 차 세우고 뒤 트렁크 열죠. 뒤 트렁크 열면 뭐 나올 거고요? 당연히 지게 나와야죠. 그래서 지게에다 차 짊어지고 이제 산고개를 넘어갑니다. 산고개를 넘어갈 때는 또 항상 누가 있고요? 고개 언덕에 호랭이 앉아 있어서 또 뭐 하나 달라고 그러고요. 떡 하나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묵지 소리를 다 듣고 주문해서 떡 꺼내지 말고 그냥 떡을 아예 주머니에다 넣고 가다가 그다음 호랭이가 나타났다 싶으면 그냥 떡을 던져주자고요. 그러면 이제 호랭이 먹고 있겠죠. 그러면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게에서 차 내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접어서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다시 목적지까지 가면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광역이 없으면 차를 그렇게 지게로 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시군대로 가면 광역이 없으면 떡값이 많이 들잖아요. 호랭이한테 계속 떡을 줘야 되니까 떡값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A와 B 각각 도로망을 완성하기 전에 각각 시 경계는 있지만 우리는 도로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로가 우리는 이게 중심이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러면 서로 여기 도로를 그러면 연결시키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거까지 해서 같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호랭이 떡값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뭘 지정하는 거라고요? 광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B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A, B 서로 이어지는 도로니까 50대 50으로 하자. 그러면 A는 뭐라고 할 거고요? 무슨 50대 50? 도로가 다 니네 동네에서 들어서는데 무슨 50대 50? 나는 10 보태줄게. 10대 90. B, A씨, B. 그러면 A 9 안 하고 말어. 그래도 하긴 해야지. 그러면 뭐 20대 80? 택도 없는 소리. 70대 30? 좋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겠죠. 도시군대로 가면은 같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곳들인데 도시군대로 따로 가다 보면 별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 별별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게 뻔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기는 길게 드렸습니다만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기역, 니은, 디귿을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 특광시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광역계획권은 언제만 지정한다고요? 필요한 때에만 지정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길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고 남는 건 뭐고요? 이런 건 지금 외울 내용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 외우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하나 기억 담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지게 너 차 트렁크에 지게 있어? 그러니까 뭐 공법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트렁크에다 지게 놓고 다니는 동네도 있디야. 호랭이 떡 갚던디야. 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광역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넘어가기 전에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굵은 1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곳 누가 지정을 한대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런데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누가 지정을 한대요? 도지사가 지정을 한대요. 이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한두 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갖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3번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공법은 외우는 과목 아니에요. 공법은 첫 번째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공법은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고요? 혀로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혀로 소리 내시면 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살들은 제가 계속 붙여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공법 어렵죠. 3번 듣기 전까지는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3번 듣고 나서 이제 공법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어려운지 쉬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뒷 내용들을 이제 다 보셔야 되는데 다음 쪽 와서요. 136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둘 이상 묶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박스에 첫 번째 옆으로 권수승 아래로 권국도가 있죠. 아무튼 글자 읽는 거예요. 권수승 권국도.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은 그거면 다 끝난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건 뭐냐면 권수승 권국도면 돼요. 그냥 여러분은 소리만 내시면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인 거지 수리마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리마리가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혀로는 뭐고요? 권수승 권국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 수, 승, 권, 국, 도가 있는데, 먼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야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겠네.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여기는 같이 계획을 세워라. 뭘 먼저 정해줘야 돼요? 광역 계획권을 정해줘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 도를 어떻게 하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어떻게 배분하지?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표 권수승 권국도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표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한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아랫사람 기한에서 올려서 윗사람의 뭘 받아요? 결재를 받는 건 자주 있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면 무려 지금 30초가 지났죠. 135쪽이요. 135쪽에 제2절 굵은 1번 광역계획권의 동그라미 1번 누가 지정을 한대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7번 보시죠. 그래서 그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우선 이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은 써져 있긴 앞에 있었지만 뒤에 와서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보시자고요. 그 아래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쪽 136도의 그림이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네 덩어리가 있으면 세 번째 덩어리에 어느 초등학교 2학년 1반, 2반, 1분단, 2분단, 3분단까지 써놨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그 그림에서 먼저 보시죠. 어느 초등학교 2학년 1반, 2반이 있고 1반에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요. 오늘은 그 운동장 청소는 1분단, 2분단이 나가서 운동장 청소를 하고 3분단은 교실 청소를 합니다. 그걸 누가 정해요? 교장 선생님이요? 2학년 학년주이며 일반 선생님이요? 그냥 1분단, 2분단, 3분단. 오늘은 4분단 왜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튼 그런데요. 1분단, 2분단, 3분단 있습니다. 1분단, 2분단 운동장 청소, 3분단 교실 청소. 이걸 누가 정해주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해주는 거죠. 일반 선생님이 정해주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게 공법이라고요. 그렇고요. 그 네 번째 덩어리요. 아래 그림 보시면 2학년이 있는데 1반, 2반, 3반 등이 있고요. 그런데 2학년에 1반에 3분단, 2반에 1분단 같이 모여서 무슨 행사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님이 1반 3분단, 2반 1분단 이리 모여서 이거 준비해라. 그러면 2반 선생님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정해야 돼요? 2학년 1반, 2반 선생님이 같이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2학년 학년 주임이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상중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군 다녀오신 분들 또 아니면 남군 다녀오신 분들 대위, 중위, 소위가 있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팩하고 누워있는 며느리 1, 2, 3가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또 다른 도가 있죠. 도 아래 뭐가 있고요? 시군, 시군이 있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아래 있는 구,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는 거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 옆에 있는 그림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죠. 세 번째 옆에 있는 그림 오른쪽 그림, 네 번째 오른쪽 그림을 가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남도이고요. 경기도에 수원과 의왕도 있고 경기도에 평택도 있고요. 충청남도에 천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둘 이상을 묶는다고 그랬죠. 둘 이상을 묶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수원, 의왕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누군가가 정할 거라고요. 도시군대로 가면 수원시 따로 의왕시 따로 각각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호랭이 떡값 떠올리시면 되고, 그래서 수원, 의왕은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의왕 니네들은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의왕시장 와서 같이 계획 세우지. 의왕시장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들을까 말까. 네가 뭔데 나를 불러.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계획 세우라. 누가 정해야 돼요? 도지사가 정해야 되죠. 며느리요, 시어머니요, 소위요, 중이요, 그 다음에 1분단, 2분단 다 그 담임 선생님이요. 그거죠.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누가 같이 계획을 세우라고 정할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같이 계획 세우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수원시장, 의왕시장, 예를 들면 A, B,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같이 계획을,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시장 군수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려야 되겠고요? 도지사에게 올려야 되겠죠.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로 그러니까 평택과 천안 같이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택과 천안 같이 계획을 세워라. 뭐 얘기가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C, D라고 보자고요. 경기도의 C, 그 다음에 충남의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그걸 갖고 경기도지사가 C, D 같이 묶어서 계획 세우지. 그러면 천안시장 네 쫓아가요? 당신이 뭔데 나를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쫓아가면 안 되죠. 지금 이제 눈 오고 겨울입니다만 봄 돼서 애기들 뿅아리들 먼저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참새, 짹짹, 오리, 꽥꽥 하고 놀러 가는데 개나리 유치원 애가 저 진달래 유치원 애가 머리를 단발로 하고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거기 쫓아갔다는 어떻게 되고요? 공원제 사무소에서 울고 있죠.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를 찾습니다. 정해진 대로 가야지 다른 데로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평택, 천안을 같이 묶는데 경기도사 같이 계획 세우지. 갈 필요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C, D 같이 계획을 세워라. 충남도지사가 C, D 같이 계획 세워라. C 가요? 이런 C 영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C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도가 다르니까 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같이 계획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고 해서 평택, 천안 같이 앉아서 계획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 중간 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섭하죠. 그러니까 대위, 중위, 소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끼리 하면 중위 섭하죠. 도지사들 누구는 뭐 고드리 쳐서 땄어. 나도 선거 쳐서 땄어. 그러니까 누구를 봐준 줄 알아. 이 사람들 섭하니까 여기는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요? 시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릴 거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게 될 겁니다. 뭐 그렇고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가 계획 세우러 갈 때는 누구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택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충남도지사가 계획 세우러 갈 때는 천안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복잡하지만 그냥 대위, 중위, 소위, 시할머니, 시어머니, 패가고 누워있는 며느리 1, 2, 3, 상, 중, 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 시군이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시군보다 더 윗사람 누가 지정하면 되고요?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고, 시도가 다르면 물론 이제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도 같이 할 수가 있죠. 시도가 다르면 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니었죠.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까먹는 거고요.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외워지지도 않는다고요.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실 거 뭐만 소리 내시면 되고요. 꽝수성 꽝국도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꽝수성 꽝국도, 꽝수성 꽝국도. 저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꽝수성 꽝국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그게 그러니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그 시도의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이제 다시 이제 앞쪽
136쪽에 두 번째 표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요거는 좀 안 써져 있지만 뭐 그냥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계획 세워 오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그 아랫사람 누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요. 시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겠죠.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누구한테 내려보내 줄 거고요.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 주겠죠.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빨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수원과 의왕, 그러니까 하나의 도, 노란색으로 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면 그 시군의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할 거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랫사람, 그러니까 누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시군구 그래도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됐고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뭐라고요? 쓰레기. 그러니까 구청장 빠지고 도 아랫사람이 누구예요? 시군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이 있고 대한민국 경기도 도봉구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 아랫사람 누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시장군수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릴 거고요. 도지사에게 올릴 거고 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누구한테 내려보내 줄 거고요.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 주겠죠. 그러니까 뭐 윤수근 씨 다시 요즘 텔레비전 나오나요? 왜 그쪽 몇몇 아저씨들은 그렇게 도박에 빠져갖고는 그러니까 칸줄이 꽂고 두 명은 이제 아예 그냥 아웃돼 버렸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윤수근은 뭐 옛날에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수근인가요? 윤수근인가요? 이수근이죠. 이름도 하도 오래돼서 아무튼 이수근이요. 그러니까 그 이수근, 김병만 둘이 이제 처음에 같이 개그를 시작했거든요. 둘 다 이제 키가 작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근데 뭐 아무튼 좀 지나고 나서 그 이수근 씨 뭐 그 1박 2일인가 그쪽에 나와서 인생살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끝났어요. 끝난 거죠. 뭐면 됐고요. 권순 건국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면 됩니다. 저 빨간 산은 저 뒷산은 좀 더 높은 쪽이고 노란 산은 아랫산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들이 할 건 뭐면 됐고요. 권순 건국도 하시고 점점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찌고 저찌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외들이 있는데 예외는 예외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가질 핵심은 이것까지인 거죠. 자 여기까지 왔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137쪽 위에 보면 이제 그 어려운 기타 이제 다른 별별 경우까지가 있는데 그 별별 어려운 세부적인 지역적인 아주 꼬투리 경우들은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36쪽의 두 번째 표, 136쪽의 두 번째 표, 그걸 지금 칠판에 옮겨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흐름만 잡으시면 되고요. 권순 건국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등 4번이면 끝나는 거죠. 다음 쪽 와서 137쪽에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요. 광역이라는 말이 1, 2, 3,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도시지역 이것도 숨가쁜데 광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행정체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대한민국 하나 국가 17개 뭐가 있고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7번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요 17개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세종 8개 도 그다음에 제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광역시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가 있습니다. 3번 광역계획권은 이 광역은 뭐라고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광역시설, 광역버스, 광역도로,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강의할 때 요거 얘기하면 광역버스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근데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광역버스 다 아시잖아요. 빨간 버스요. 요즘에는 뭐 2층 버스 보셨어요?
2층 버스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평택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는 무슨 버스요? 시내 버스요. 가평군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는 무슨 버스요? 군내 버스요. 근데 그러니까 평택에서 뭐 수원 거쳤다가 또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둘 이상 시군을 오고 가는 버스가 무슨 버스라고요? 광역버스이죠. 그냥 그 광역버스 그대로 광역이에요. 이 광역은 뭘 얘기하는 거고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 그러니까 3번에 첫 번째 점, 2개, 3개, 5개, 33개 등등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광역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묶어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곳이 뭐고요? 광역계획권. 둘 이상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네 번째 점, 위 광역계획권으로 묶인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한 행정계획이 뭐고요? 광역도시계획인 거죠. 그 다음에 점,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등 광역시설도 있고 우리가 아까 보셨던 광역버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광역이라는 말도 좀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이요. 138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가 있죠. 7번이요. 권수승 권국도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신중하게 잘 세우라고요.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윗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다. 그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절차는 초점 아니에요. 지금 138쪽 굵은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의 표의 두째 줄 별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래 제절 그러니까 사자를 빼먹었네요. 제4절 도시군 기본계획에 굵은 2번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절차에 역시 제일 아래에 절차 있는데 그것도 역시 초점이 아닙니다. 시험공법 통통 털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계획 절차는 다음 쪽에 있는 139쪽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 굵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의 그 표의 제일 아랫줄 조사, 공람, 의회, 협의, 심의, 결정고시, 지형도면으로 가는 그게 공법의 가장 핵심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군관리계획 그 절차가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공법은 역시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 절차가 2달 수업 들으시면은 50번은 듣습니다. 그런데도 안 외워졌다고요. 그러면 또 2달 더 1, 2월 더 들으면 되죠. 그럼 100번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외워졌어요. 그러면 3, 4월 또 있어요. 그러니까 150번 들었어요. 그래도 안 외워졌어요. 5, 6월 또 있어요. 그러니까 200번 들었어요. 그래도 안 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제 잘못이네요. 200번을 했는데도 못 외우게 했으면 그거는 이제 제 잘못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절차예요. 이게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끝에 이제 지형도면 있는데 그것과 요 3번과 먼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쓰고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이 조사, 그다음에 공람, 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청끼리 협의하고 전문가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고 고시 발표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앞쪽 와서요. 139쪽에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그럼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이미 다 끝났고요. 그 절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고요. 조사,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의회 의견 그 다음에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외워서도 안 돼요. 외워서도 안 되고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가실 거고 이걸 150번 듣게 되시면 이걸 아시게 될 거고 이건 150번 들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얘와 얘의 차이가 조사, 공청회고 공람 요건 차이가 있네요. 의회, 협의, 심의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다고요. 다 끝났어요. 뭔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남인데 여기는 공청회인 거죠. 그거 하나가 끝이, 그거 하나가 다예요. 그러니까 다 알면 이것이 이제 차이 뭐가 있는 거죠. 우선 짚기 위해서 그러니까 138쪽에 제절, 제4절이겠죠. 도시군 기본계획, 굴군 1번 수립, 굴군 2번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절차에서 거기에 있어서도 제일 표의 아랫줄에 있는 절차요. 그러니까 조사, 공청회, 의회, 협의, 심의, 확정하거나 승인한다. 그거 돼 있죠. 그러니까 외우시지 마시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소리만 내시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세 바퀴 듣고 나시면 요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공청회가 뭐고 공남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공청회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보시면 되고 이따 뒤에서 이 공남에 대해서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절차는 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이제 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요. 절차는 엇비슷하다, 하나가 다르다. 뭐 그건 이제 절차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전체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 6글자, 6글자로 치죠. 뭐고요? 권수승, 권국도, 권수승, 권국도에다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면 다 된 거죠. 됐습니다. 광역계획권은 필요한 때만 지정한다. 왜? 호랭이 떡값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권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승인한다. 권수승, 권국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끝났어요. 뭐 더 이상 시험 나올 것도 없어요. 거의 나오는 거 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8쪽에 위에 굵은 3번까지 본 걸로 치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제4절 도시군 기본계 그쪽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예, 잠깐 쉬겠습니다.